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스마트폰 작가되기 편에서 글 작가되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글 작가되기 한다면 너무 유명한 작가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글 작가 되는 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마트폰으로 글 작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그 글쓰기의 기본은 일기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글쓰기의 그 첫 단계를 쉽게 밟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인 일기쓰기도 또 막상 또 쓰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뭘 쓸까?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제가 한번 단계를 나눠봤거든요. 먼저 뭐를 쓸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오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갖다가 잘 써서 거기다가 조금 덧붙이는 거예요. 느낀 점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장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융합시켜서 해본다면 좀 좋은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맨 끝부분에 그 잘 이렇게 조합시켜 놓은 것 갖다가 객관화 시키려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미미한지 어느 부분이 윤기가 있는지를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인 일기쓰기로 먼저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글쓰기 하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주제거든요.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걸 쓸까 고민스러운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감사 일기라던가, 뭐 육아 일기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한문을 좀 잘 알아서 생각한다면은 고사성어 학습,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일기로 쓴다면은 그 짧은 글을 쓰는 데는 그닥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뭐 내 직업과 나이, 그리고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냥 짤막하게 시를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 요즘 반려동물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입장에서 한번 써보거나, 그리고 정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식단일기라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은 밥을 먹잖아요. 그 먹을 때 식단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뭐 이렇게 화제성 정치적 이런 게 많을 때는 신문의 한 부분을 갖다가 놓고 써보는 것도 참 주제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마땅하게 쓸 주제가 없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체계화 됐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에세이를 쓰고 소설을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쓰기가 약간 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 짧은 글을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죠?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 무작정 끄적여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써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강력한 감정 표현을 한번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글을 써보기도 하고 남들을 위한 글이 아닌 진솔한 내 얘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쓸 때 관찰, 묘사, 덧붙이기, 그리고 조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쓸 글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써놓은 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수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글을 써도 좋고요. 그리고 그날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내일의 각오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곰돌이 푸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곰돌이 푸에 나온 말이거든요. 아마 하루 종일 불행해도 한 1초, 2초는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동물이라고 상상해서 동물의 입장이 돼서 그 한번 그 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동물을 케어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동물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장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문장 실력이 뛰어난 책의 그 문구를 인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쓸 게 없다, 짧은 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를 묘사해보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는데, 책 한 권을 꺼내서 무작정 펼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글 쓰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글 잘 쓰는 법을 갖다가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 있으면 많이 모방해 보기도 하고 읽으면 좋은데요. 그 좋은 글은 생각을 많이 한 글이 좋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좀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문장을 모방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생각하기예요. 내가 생각나는 거를 나중에 기억해야지 했다가도 반드시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하고 그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 구체화하게 되면 글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쓰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긴 글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생각하기, 쓰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에서 맛도 중요하지만 플레이팅된 그게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듯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읽고 생각하고 쓰기를 다 했는데 다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다듬어 가면서 재조립하면은 아주 그 글이 윤기 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서 플레이팅 하듯이 다듬기의 과정을 거치면 참 좋은 글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뭔가 해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앱 중에서 세 줄 일기라는 앱이 있어요. 이 일기 앱은 어떤 거냐면 그 사진 한 장에다가 그 글을 쓰는데 글을 짤막한 글을 세 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쌓이면 일기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앱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일기의 장점은 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익명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구독자 분이라고 해야 되나? 내 일기를 읽은 사람들이 그 공감과 위로를 던져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은근히 또 공감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러면 내가 좀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감정일기 쓰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이게 일기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PDF로 다운받아서 재본도 할 수 있고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세 줄 일기라는 그 앱을 통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세 줄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책자화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 뿌듯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책을 잘 쓰는 법 아니면 글을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글을 쓰게끔 동기화시켜 드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글을 쓰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글 쓰는 걸 어려워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글작가 되는 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잠깐 세 줄 일기 앱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세 줄 일기 앱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글작가 되는 법, 오늘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필살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글작가 되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